그리고 상가는 관리비가 있어요, 관리비. 그 관리비가 뭐냐면, 우리가 상가 가면, 집합상가들 가면, 여름엔 시원하고, 겨울엔 따뜻하고, 주차도 편하고, 화장실 가도 깨끗하고, 그게 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에 있는 상점들보다 관리비가 좀 비싸요. 그러면 10평, 30평이 뭉쳐 있을 때 관리비도 3배가 될 거 아니에요. 그쵸? 관리비 3배. 그 300만 원 사면 300만 원, 900만 원의 관리비도 이거 3개 합치면 돈 1000만 원 넘어가요. 그러면 30평에서 영업을 해서 10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될 수 있는 임차인들이 많지가 않거든요. 쉽지가 않아요, 실질적으로. 왜냐면 뭐 자영업자를 다 지금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이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현실적인 부분을 잘 몰라요. 내가 월세만 받는 것만 계산해가지고 월세만 책정하는 거지, 실제로 이 월세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일으켜야지 낼 수 있는 매출이란 그 월세라는 개념 자체가 좀 없어요. 보통 한 7% 정도, 매출 대비 7% 정도가 적정 월세, 5에서 7% 정도. 그리고 맥시멈 한 10%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0% 잡더라도 그 임차인은 월 1억은 매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30평에서. 뭐 쉽지가 않아요, 되게.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비를, 내가 원하는 임대차비를 받기도 힘들 뿐더러 만약에 받더라도 나중에 이 임차인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분양상가를 사는 사람들이,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뭐 이거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안 사겠지만, 실제적으로 많은 좀 이런 실수가 되풀이 된다거나 이런 이유가 뭐냐면, 뭐 대부분 아파트, 좋은 아파트에 있는 분양상가들은 입지가 굉장히 좋거든요. 그럼 내가 그 입지가 좀 탐나기도 하거든요. 대신 그 비싼 땅에 지어졌기 때문에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또 분양가가 형성이 돼요.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분양 상담을 가잖아요. 뭐 가볍게 뭐 상담을 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분양하시는 분들이 언변술이 엄청나게 뛰어나요.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, 하시냐면, 지금 이 자리를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거든요. 그러면,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 자리가 곧 스타벅스가 들어올 자리라든지, 유명 프랜차이즈, 뭐 버거킹이라든지, 뭐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가 들어올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. 안 그러면 이 자리가 없어진다고. 그러면 사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우리가, 왜냐면 이런 말이 또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, 우리 실제적으로 어디를 가더라도, 어느 아파트, 큰 대단지 뭐 아파트 상가를 가더라도 실제적으로 스타벅스도 있고 있잖아요. 그리고 베스킨라빈스도 있고.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스타벅스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가? 그 당시는 잘 모르잖아요. 분양할 당시 뭐 알 수가 없잖아요. 실제로 들어올지. 근데 그 사람 말만 믿고 덥석 계약을 하는 거죠.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현실적으로 뭐 시장이 좋아가지고 아주 뭐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막 뭐 잘 맞아떨어지면 문제가 없겠지만, 요즘같이 자영업 경기도 좀 힘들고 내수 경기도 힘들어지면 당연히 낮은 임대차비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.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대비.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내 자리가 스타벅스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도 약간 운대가 중요한 거죠, 운대가. 뭐 상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자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고 들어오겠지만, 초보자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 분양하시는 사람들의 그 얘기만 듣고서 이거를 딱 내가 지금 계약하는 거잖아요, 이거를. 그러니까 막상 이거 뚜껑을 딱 열어보고 내가 임대차를 해야 될 시점이 됐을 때는 현실과 이상이 완전 벌어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억 주고 산 상가가, 내가 모으는 300만 원 이상 월세도 받아야 되는데, 수익률을 받으려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부담해야 되고,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버틸 수가 없거든요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비를 300만 원 넘게, 350 받으려고 했던 게 320, 300, 280, 250 쭉쭉 떨어지다가 200까지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뭐 350만 원 원래 받기로 목표를 했었었는데 170, 180만 원의 임차를 맞추면 수익률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상가의 가치도 반 떨어지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동네의 그 지역의 시세가 그 말한 임대차비의 시세라는 거기 때문에, 나중에 처음 대출 받을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됐을 때는 감정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럼 은행에서도 처음에 10억의 매가에서 7억을 대출을 받았는데
감정가가 수익률이 반으로 떨어지고 감정가도 반 떨어졌으면 10억짜리 산 거 5억짜리 산 거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러면 7억에서 감정가가 반 떨어졌으니까 대출 원금도 반 상환하세요.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많아요. 실제로. 그러면 7억에서 3억 5천을 갚으러 가는데 갑자기 3억 5천이 어디서 나와요? 안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을 또 알아보는 거죠.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곳을. 근데 제1금융권에서 받았던 그 대출 이 원금이 같은 똑같은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거의 비슷하거든요, 이 시스템이. 이 감정가 떨어졌을 때 이 은행이 안 되면 다른 은행도 정책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다 보면 제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. 근데 만약에 해줬어요. 해줘서 그 7억의 대출을 대환을 했어요. 똑같이 대출을 갈아탔단 말이에요. 근데 이자는 똑같겠어요? 아니죠. 제2금융권은 이자가 더 높아요. 그러면 내가 처음에 받은 7억의 이자가 4%를 받았는데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면 5%, 6%가 더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임차비도 목표했던 임차비도 반으로 떨어졌는데 이자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. 이자는. 그럼 어떻게 돼요? 이 상가가 애물단지가 되겠죠. 팔지도 못하고. 그럼 누가 사겠어요? 그럼 내가 만약 10억 주고 산 상가를 5억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. 왜냐면 5억을 팔아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3억으로 산 거잖아요, 지금 상가를. 대출 7억 받아가지고. 그러면 5억으로 팔면 내 돈 2억을 더 때려박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. 그래서 초보분들이 상가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아파트, 여지껏 했던 주택 투자 하듯이, 아파트 투자 하듯이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분양 상가를 하는 거예요, 그래서 이런 점을 많이 좀 제가 실제로 많이 보기도 하고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도 해요. 그러면 이런 걸 좀 약간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전문가의 도움이 어떻게 비용을 발생되고 물론 전문가한테 돈을 좀 벌게끔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말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.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. 10억짜리 상가가 잘못 사가지고 5억짜리 상가를 사가지고 투자를 잘못하면 이렇게 재산상의 손해가 이렇게 몇 억씩 나는 건데 내가 누군가한테 조언을 받는 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. 그러면 요 조그만 거 아끼겠다고 큰 거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얻는 게 오히려 더 손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히려 많이 배우는 거죠. 내가 1년, 2년, 3년, 5년 걸릴 거를 단시간에 배우는 거예요. 많이 물어보기보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?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? 왜 이런 상관 많이 물어보는. 그러면 내가 컨설팅 받을 때 어느 정도 좋은 안전적인 상가도 살 수 있겠지만 거기서 얻는 또 배움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. 전혀 아까운 돈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너무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가는 게 아니고요. 조금 공부를 좀 해서 가더라도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낫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냥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. 한번 알아보셔서 좋은 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